2015년에 개봉해서 한국 사회에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모순을 담아낸 아주 지독한 잔혹 동화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주세요. 와, 영화 시작부터 주인공이 이런 섬뜩한 대사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죠. 아니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인 한 평범한 여성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극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이 비극의 주인공 수남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성실함이 어떻게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나아가서 이 영화가 비판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강력한 경고는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극의 주인공 수남이죠. 영화의 초반부에 그려지는 그녀는요, 누구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에요. 진짜 놀라운 재능에다가 지독할 정도의 성실함, 심지어 긍정적인 태도까지. 성공하기 위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14,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나무는 학창시절에 회계, 주산 같은 자격증을 무려 14개나 취득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성실함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그녀가 그토록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기술들은요, 정말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녀는 저임금 공장 격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가장 큰 미덕이었던 성실함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기하는 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 비극의 시작은 남편의 꿈에서부터였어요. 내 집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맹목적인 믿음. 바로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수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신혼여행까지 포기할 정도로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녀의 재능이 어떻게 점점 변질되어 가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엔 돈을 모으기 위한 생활의 달인 같은 기술이었는데 이게 남편의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살인의 기술로까지 뒤틀리고 맙니다. 수남의 이 처절한 개인사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화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녀의 꿈이 얼마나 잔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 계산했을 땐 9년이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을 다시 계산해보니 21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일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에 남은 건 막대한 빚하고 변두리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재개발은 가장 잔인한 현실이 되어서 그녀에게 돌아옵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녀가 싸워야 했던 상대는 어떤 부조리한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절박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가장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게 만들면서 이 비극을 완성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강력하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정말 신들린 연기를 보여준 주연 배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 사실 저예산 독립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작품성만큼은 그 어떤 상업영화보다도 빛났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대상을 시작으로 각종 시상식을 그야말로 휩쓸었고요. 특히 배우 이정현 씨는 이 영화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눈물의 수상 소감으로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이 영화의 시작에는 박찬욱 감독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최근 몇 년간 본 최고의 시나리오라면서 극찬을 했고요. 배우 이정현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역할은 당신이 꼭 해야만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정현 배우의 헌신은 그야말로 수남 그 자체였어요. 영화 제작을 돕기 위해서 출연료를 아예 받지 않았고요. 자기 사비로 스태프들 식사를 챙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발 자전거도 못하는 분인데 이 역할을 위해서
단 3일 만에 스쿠터 타는 법까지 배웠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안국진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 이 영화의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달인들이 인터뷰 마지막에 소원을 물으니까 하나같이 작은 집 한 채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서 이 사회의 거대한 아이러니를 발견했다는 거죠. 바로 그 생활의 달인에서 감독이 발견했던 이 사회적 모순은요, 영화의 마지막 가장 섬뜩한 경고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은요, 사실 아주 지독한 반어법이에요. 한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을 성실하게 올리는 이 나라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인 셈이죠. 결국 영화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은 과연 노력과 성실함에 보답하는 성실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상식과 규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일까요? 이 씁쓸한 질문이야말로 이 영화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